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강남 상고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대책이 분양시장의 과열을 좀 억제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규제에서 비교적 조금 더 자유로운 기존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 쪽으로 아무래도 시선이 돌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긴급진단 부동산 119에서는요. 또 알찬 경매에 관한 얘기까지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 전화와 문자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샵 8289번으로 전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시청자분들의 고민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입니다. 벌써 11월 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런 방송에서 전혀 못 들어보신 어떤 특수한 그 경매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추운 날씨지만 건강하십시오. 네, 뭐 벌써 12월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네, 인사 또 드릴게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사님과 또 지훈주 팀장님과 함께 수요일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혹은 경매에 관해서 또 궁금증 있으셨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매 시장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고동현 이사님의 경매에 관한 이슈 강의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토지 위의 수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강의 내용은 사실은 방송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장의 무기로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정말 돈 되는 물건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11월 말일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뭐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경매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최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의 어떤 그동안 분양시장에 밀려있던 경매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일반적인 그 추세는 내년 하반기 정도 6, 7월 정도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배적인 어떤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년 하반기에 호황이 올 때 좀 그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토지 위의 수목인데 이게 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의 제기를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토지 경매 시에 토지 위에 수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목은 매각 물건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 수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 땅은 쓸모가 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목의 최저지상권은 30년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몇 푼 안 되는 치료만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수목이 그 매각 물건에서 제외돼 가지고 별도로 매각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그 상식을 깨는 이제 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민법 제 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256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 하나가 이제 타인의 권한이 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타인의 권한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타인의 권리가 명백하지 않은 것들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거기에 어떤 거에 상관없이 다 자기 거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 심어져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타인의 권한에 의한 식재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가지고 전세를 얻든지 어떤 그 나무를 심은 명백한 이유가 있게 심어 놓은 경우를 말하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임목입니다. 이 임목은 그 법률용어로서 소유권, 나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임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인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명인 방법은 제3자에게 명백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고 동현이 거다 하는 거를 딱 찍어서 붙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식재됐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이 취득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예외가 있는 거고, 그러나 토지의 부합물로 판단 시에는 소유권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인데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첫째 판례에서 가수원 토지에 복숭아나무 1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숭아나무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경매로서 토지 낙찰자는 이 복숭아나무는 제외하고 토지만 경매를 받았는데, 이분이 받고 난 다음에 복숭아나무를 전부 벌채를 해버렸습니다. 내 매각에서 제외한 복숭아나무를 벌채를 다 해버리니까 전 소유주, 즉 이 복숭아나무를 소유했던 전 소유주는 복숭아나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전 소유주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이 복숭아나무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임목 및 명인 방법이 이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 소유주가 그 전 소유주의 복숭아나무다 하는 어떤 명인 방법에서도 불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 소유주의 복숭아나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복숭아나무를 포함한 그 토지를 물론 벌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숭아나무로서의 이용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숭아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 토지의 값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복숭아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이 토지는 본값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로서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경매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돈 내는 물건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에 판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례 2번은
임야입니다. 임야의 가액이 2억 6천입니다. 그 임야의 가액은 감정 가격이 2억 6천인데 수목의 감정 가격은 그 임야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수목의 가액은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법정지상권 여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있다고는 안 했지만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했고 또 수목을 목적으로 해서 이 수목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이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낙찰받은 사람은 임야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야만 낙찰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즉 이제 경매에 집어넣은 채권자는 이 수목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 내가 갖다 팔겠다 하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목이 임야의 부합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이 13억의 이 수목은 누구한테 임야를 낙찰받은 사람한테 소속이 된 겁니다. 임야의 부합물로 비록 금액은 5배 이상이 높은 거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임야의 부합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주인이 가져가야 된다 하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수목이 임야와는 별개라는 인정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임야에는 수목이 자란 거고 그 자란 수목에 대해서 누가 심어서 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권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위에 수목이 있다고 해서 다 그 토지가 부합물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부합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잘 해보시면 잘 판단하시면 예상 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만약에 이거를 수목을 별개로 했을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수목이 있을 때는 수목이 평균적으로 매각에 제외될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보통 5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50%에서 60% 수준 정도에서 살 수 있다면 이 치료는 감정 가격의 6%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법원의 판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치료도 50%에 산다고 그러면 이거의 2배 정도는 내 투자 금액의 10% 이상의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라도 남의 땅에 나무를 갖고 심어놓고 계신 수목 소유주께서는 임목 및 명임 방법을 명확히 해놓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그냥 내 권리를 하나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경매 낙찰 받으시는 분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증명을 하시면 예상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안 됐을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이 토지 위의 수목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해 주신 경매에 관한 얘기들 좀 이슈 강의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경매 시에 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과수원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다른 여러 기타 부합물들에 관한 실 판례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합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경우를 잘 살펴서 미리미리 좀 전문가 상담을 하셔서 토지 경매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실 판례를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참고를 하시면서 토지 경매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요. 낙찰에 실제로 성공을 했던 사례들로 공개를 해서 낙찰 물건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물건이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용도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매각기일 2016년 11월 28일이었고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질에 위치해 있는 창고였습니다. 건물 면적은 396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4,586제곱미터였고요. 감정가는 약 16억 원, 최저가는 5억 6,400여만 원이 됐었습니다. 낙찰가는 약 8억 6천만 원이 됐었고요. 입찰 인원은 총 13명이 참여했었네요. 네, 첫 번째로 함께 좀 분석해 보실 낙찰 물건, 네, 창고가 되겠습니다. 창고는 저희가 자주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낙찰 물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창고 용도는 지금 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처음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인데 어제 그저께 네. 이제 월요일 날 경매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고고 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질인데 건물이 한 120평 정도 되고 토지가 1387평이 되는 쪽입니다. 평당 가격은 토지의 평당 가격이 그 한 11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이 금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토지의 값이 15억 정도 되고 건물은 창고다 보니까 뭐 1억 한 2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6억이 됐고요. 최저 가격은 세 번이 유찰되어서 5억 6,400, 34%인 5억 6,400에 이제 최저 가격이 나왔는데 13명이나 참여를 했고 낙찰 금액은 8억 6,200으로서 52%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토지 대비해서 뭐 반값 조금 넘는 60%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것이 돼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명의 경쟁자들이 몰려 있는데도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안성시에 있는 토지를 13명씩이나 모여들었다는 그 낙찰, 응찰을 하셨다는 게 참 저도 조금 놀란 경우에 속합니다. 저는 한 4-5명, 한 5명 이하로 와서 한 6억 5천 뭐 또는 7억 밑에 6억 8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 외의 인원이 더 배의 인원 정도가 온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낙찰 가격은 생각보다는 좀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입찰 인원 13명 좀 경쟁이 좀 치열했었는데, 네. 토지로 봐서는. 네, 기분 좋게 또 창고를 기분 좋게 또 낙찰에 성공하셨던 실사례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낙찰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낙찰 성공 포인트가 우선 이 큰 평수를 평당 110만 원 정도 가는 게 거기에 그냥 나대지로 있었으면 더 가격이 더 올라갔을 텐데 창고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값이 3번씩이나 유찰된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2번 유찰됐을 때가 한 5억 8천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대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창고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이제 뭐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한 3-4% 정도는 더 준 것 같지만 상당히 잘 받았고 그거는 이 토지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신 분이 가지고 가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토지의 가치를 좀 잘 미리 보셨던 눈썰미 있는 분께서 좀 성공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매 낙찰 성공 사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근린상가입니다. 매각기일 2016년 11월 25일이었고요.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였습니다. 건물 면적은 271.9제곱미터, 토지 면적은 227.8제곱미터였고요. 감정가는 7억 5,400만 원, 최저가는 3억 6,900만 원, 낙찰가는 5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입찰 인원은 8명이었네요. 네, 이번에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가였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거는 지난주 그 금요일 날 낙찰이 이루어진 거고 근린 상가입니다. 화성시 송산동에 있는 건물이고 1층에 있는데 건물이 82평, 토지가 68평인 상당히 큰 이제 그 상가가 되겠고, 감정 가격은 7억 5,400, 최저 가격은 두 번이 유찰돼서 49%인 3억 6,900, 낙찰 금액은 5억 1,800으로서 입찰 인원은 8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조금 이제 특히 화성시 송산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송산이 개발이 몇 년째 되느냐 마느냐 뭐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상권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 때 아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됐다가 너무 많은 이제 어떤 자금 활용에 눌려서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된 물건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권이 자리를 잡아가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뭐 지역적인 또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공 포인트가 있다면, 네. 성공 포인트도 가서 보시고, 이 정도의 건물이 82평이면 아주 큰 건물입니다. 상당히 뭘 해도 괜찮을 그런 쪽이고, 낙찰 가격이 5억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 가격이 8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 상가 건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당히 뭐 소유주께서 어려움을 겪고 하셨지만 새로 그 상가를 5억 1,800에 사신 거는, 저는 낙찰을 받으신 거는 상당히 안목이 있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지나 이런 것들은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에 어떤 중점을 둬야 되지만, 상가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생길 거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5억 8천으로서 이 정도 82평의 건물을 가지고 어떤 뭐를 하시든지 적절한 아이템만 찾으면 상당히 성공한 낙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창고와 근린상가 실제로 경매에 낙찰됐던 성공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금주의 추천 경매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화면 확인해 보실까요? 네, 용도는 아파트입니다. 매각기일 2016년 12월 14일이 되겠고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8억 2,200만 원, 최저가는 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인기 있는 평수대의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구의 내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추천 경매 물건을 좀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어떤 아파트인가요? 네, 최 아나운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강남 상구에 이제 경매 물건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네.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강남 상구에 있는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제 서초구 내곡동이 기존 강남권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판단하시는 분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내곡 보금자리 주택에 속해 있는 쪽이고, 저는 오늘 이 물건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12월 14일 날 아직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은 가지고 있는데, 감정 가격이 8억 2천이고 우리가 제일 인기 있는 25평, 즉 국민주택 규모의 마지막 이제 평수에 속하는 쪽입니다. 한번 유찰돼서 6억 5,700인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한번 주춤하는 시기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들이 그 어떤 건매 물건보다 조금 비싸게 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시기에서는 조금 그 적정한 이제 경매 가격에 맞는 그런 낙찰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곡동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상구 또는 사구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갈 강남에 흡수될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감정 가격이 8억이지만 그게 언제 뭐 장담은 못하지만 이거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고, 따라서 이 갭 사이에서 현재 시세 확인하시고 건매 물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입찰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현 시세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이게 경매로 나왔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뭐 세입자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위치라든지 청수, 향 뭐 이런 어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곳 경매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파실 때를 경매받을 물건은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 물건이 내가 경매를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저 물건을 살 경우에 쉽게 팔리겠느냐 하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과 그다음에 향, 주위 환경, 학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 경매는 입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매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매도 시에 잘 될 것인가 그거를 좀 꼭 생각을 하시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에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고동은 이사님과 함께 경매에 관한 얘기들 만들어 봤고요. 또 추천 물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분 있으시다면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사님이 준비해 주시는 무료 세미나 특강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 빌딩 3층이 되겠습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또 경매에 관해서 부동산을 가는 고민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그리고 또 문자 상담 시청자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고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걸려온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분당의 아파트를 경매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순회동 양지마을하고 금곡동 청석마을이 동시에 경매로 나왔어요. 네. 분양 평수는 같아요. 네.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의견 부탁하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제 아파트 경매로 지금 신청하시는데 순회동 그리고 금곡동의 평수 좀 비슷하고 같은 상황인데 어떨지 향후 전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네. 뭐 순회동이나 건곡동이나 다 분당은 서울에 준하는 데고 그 상당히 좋은 지역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순회동이나 건곡동은 대형 아파트 단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92년에서 한 94년 뭐 이때쯤 분양된 걸로 그 알고 있는데 그러신 거죠? 네. 예.
그 순회동이나 건곡동 중에서 우선 첫째 제가 그 하나 추천을 드릴 거는 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순회동 같은 경우는 약 한 4,000세대 정도가 되고 건곡동은 뭐 한 5천, 건곡동에 그러니까 양지마을과 청솔마을이 한 5,000세대 정도 되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현재 금액으로서는 순회동이 한 5천만 원에서부터 1억 정도 이상은 더 비싼 걸로 감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이제 그 우선은 신분당선과 네. 분당선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두 곳이 다 분당선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청솔마을은 미금역을 쓸 수 있고 양지마을은 그 정자역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정자역은 신분당선하고 공용역이고 미금역은 아직 신분당선이 그 정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마 이 가격의 차이만큼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리고 또 그 하나는 최근 한 6, 7개월 내에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상반기 사이에 이거는 또 좀 더 한 뭐 5천만 원 이상이 양지마을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굳이 보신다면 저는 이쪽 건곡의 청솔마을 쪽을 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미금역이 내년 연말께에 신분당선이 정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의료가 뭐 병원이 들어오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이 미금역 자체의 신분당선이 정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격의 상승 여력은 이쪽 청솔마을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뭐 교통호재와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곡동에 보셨던 아파트를 조금 더 한 표를 주시는 것 같거든요. 뭐 고려를 해보시고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과 경매에 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전화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4-0718 서울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그 근저당 설정권자인 그 제1금융권이 네. 예, 근저당 설정할 때 그 임대차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동의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거를 그냥 믿고 저는 그냥 입찰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네, 뭐 무상 임차인 법적 효력에 관해서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입찰해도 네, 될지 또 그 여부까지 함께 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전화 주신 거는 제 금융권에다가 임차인이 그 무상 임차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걸 믿고서 그냥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시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경매에 들어가셨어도 됐어요. 금융권에다 제시한 무상 임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였었는데 지난번 한번 판결이 여름 때에 그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그 판례에는 이 무상 임차에 대한 확인서는 은행 금융권에다 제시한 거지
일반인한테 공시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법원의 판정으로 한번 판례로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단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그 내용이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하시고 이것들이 무상임차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해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은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입찰할 때 쪽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주시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사님과 전화 통화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된 건물에 토지만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건물은 유치권자가 점유 중입니다. 유치권자가 토지 낙찰을 해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697 시청자분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그 낙찰자에 대해서 건물의 유치권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토지는 토지 낙찰자의 건물주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건물의 유치권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물주와 상대만 하면 되는 거고 토지의 어떤 유치권자와는 별개로 어떤 대응을 하거나 유치권자가 토지 낙찰자한테 어떤 요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증 있으시면 3424-0718 서울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수익형 부동산 매물건 소개해드립니다. 네,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건을 소개해드린 시간 역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현주 팀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어떤 물건인지 먼저 화면으로 개요를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됩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 만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40.8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8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총 13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 현재 2억 7,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대가는 전세 2억 4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800만 원, 월세 시에는 6,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가는 월세 시에 1억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첫 번째 만나볼 매물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매물건 추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로 굉장히 귀한 매물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실거주 여건이 맞으시다면 실거주와 재테크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대 수익률로만 본다면 본 매물이 강남권 매물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만약에 3억 5천에 110만 원 수익을 보시고 계시고요. 중구 쪽에 2억 7천만 원에 100만 원 수익을 보신다면 매매가 대비해서 중구 쪽이 더 임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이제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계천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주 상업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주택 부족 현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매물 주변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보시게 되면 또 주택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여러 주변 환경적으로도 이제 공실 걱정 없이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로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물건을 보고 계시는데요. 입지 여건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주변 입지를 조금 보시면요. 동쪽으로는 지금 일단 왕십리 뉴타운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청계천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주방 관련 이제 상가 시설이 있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주변에 이제 상인들의 이제 임대 수요를 확보하는 곳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또 상권이 활발한 곳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두산 면세점 입점과 함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호재도 굉장히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요. 1호선, 2호선, 6호선 모두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이 동묘역하고요. 2호선과 6호선의 신당역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역세권만큼 또 학군 굉장히 또 중요하신데요. 주변에 2-3km 이내에 10군데 이상의 학군까지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입지 학군 수요까지도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중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보고 계시는데요. 건물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매우 귀한 이제 소형 아파트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름에 이어서 이제 소형에 대한 매물 역시 이제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은 이제 소형 아파트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의 이제 건축 개요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총 13개층에 이제 2개 동으로 108세대로 이제 10m 앞에 두고 있는 상업지역에 건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 매물 위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가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매물로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빌트인 풀옵션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옵션은요, 월세 수익하고 좀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에는 빌트인 풀옵션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점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인기가 많은 소형 아파트,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첫 번째 매물과 지금 함께 확인해 보고 계시는데요. 또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 분석해 보실까요? 네네. 분양가 2억 7,800만 원이고요. 이제 임대가 전세시 2억 4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월세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이 약 1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시 3,800만 원, 월세시 6,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매물건 수익형 부동산 아파트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두 번째 매물 어떤 물건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소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3년 5월에 준공 완료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되겠고요. 사용 면적은 29.7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40.09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가 되고요. 총 5층 중에 2층에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4,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시 1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9,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실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추천 포인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초구 2020 발전 계획을 호재로 좀 들 수 있겠는데요. 2020 발전 계획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양재동은 또 서초구에서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시티로 이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경쟁력을 좀 높일 이제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가 조금 높아질 곳으로 어떤 개발을 내포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역을 중심으로 이제 지정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데요. 서초구의 이제 계획 발전으로 이제 AT 센터와 양재 시민의 숲역 주변을 지구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R&D 단지를 특화지구로 이제 활성화시켜서 주거와 업무,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뛰어난 자연 환경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입지 여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입지 좀 보시면요, 이제 양재동은 강남대로하고 또 접해져 있으면서 자연 환경까지 굉장히 우수한 도심 속의 또 자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양재천은 산책로와 지금 자전거 도로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또 주변에 보시면 도곡공원과 양재 시민의 숲,
우면산과 구룡산까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산책과 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 역세권을 좀 보시면요. 신분당선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를 끼고 있는 지금 양재동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또 많은 직장인들이 또 상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강남역은 현재 2호선과 또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본 매물에서 도보 5분에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특장점도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주변을 보시면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인 개포주공 아파트가 지금 이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주인분들께서도 이제 주변에 이제 소형 평형대 매물로 이주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또 매매가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세보다 저렴한 점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양재동 주변에 이제 공인 사무실을 이제 조금 인장 활동을 해보신 분이거나 앞으로 해보신다면 지금 본 매물이 굉장히 또 귀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본 매물과 또 비슷한 면적과 이제 구조를 좀 갖추고 있다면 지금 실거래가가 거의 2억 7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1, 2인 가구 이제 추천 매물이 좀 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본 매물은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 혜택도 있지만 앞으로 1, 2인 가구가 또 증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재테크 하실 수 있고 또 거주하시면서 또 가치 상승을 바라보기에도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거주하면서도 또 월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추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실 거래가보다 거의 한 2,500, 3,000 정도 지금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매금액 2억 4,500만 원입니다. 임대금액 전세 시 2억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약 1억 2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액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9,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수익형 부동산 두 번째로 다세대 주택을 보셨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일단 1인부터 이제 3인까지 모두 이제 수용이 가능한 이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대단지의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의 혜택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익형 부동산으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수익형 부동산 두 가지의 매물권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보신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은요 하단에 박스가 보이실 텐데요. 서울 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에 관한 상담까지도 추가로 더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저희가 세미나 특강을 통해서 더 추가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 특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사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세미나 특강에 관심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같이 전문가분과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부동산 11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